저희 대한경영학회가 오늘 행사를 후원했는데, 대한경영학회는 주로 경영 관련 교수, 그다음 기업인 등이 한 10,000명 정도가 회원인 아주 큰 학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굿모닝 경제, 굿모닝 미디어 그룹하고 함께 행사를 같이 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9분이 발표를 하시는데 7분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실 텐데, 아까 아까 우리 윤종수 이사장님은 탄소 중립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해 주셨고, 저는 중대재해처벌법 얘기는 조금만 하고 기본이 되는 ESG 경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찾으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적게 하고,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얘기, 그리고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자료들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최근에 ESG에 대해서 한 20여 차례 공공기관, 대학 여러 군데서 강의를 했는데, 저는 강의를 할 때마다 계속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이번 강연을 위해서도 해외 평가기관에다가 이메일을 보내서 자료 요청을 해서, 저는 자료가 배포되는 줄 알았는데 배포가 안 됐는데, 어저께 여러 군데 기관에도 요청을 해서 기업들이 ESG 평가 지표 이런 게 실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데, 해외 평가기관에서 테슬라에 대한 ESG 평가 점수를 5년간 점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통계청에서 저를 찾아와서 기업 매년 1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실태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ESG 항목을 어떤 걸 넣으면 좋겠냐고 자문 요청한다고 찾아와서 제가 한 10여 가지 항목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도 기회가 되는 대로 조금씩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내용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제목은 중대재해처벌법 ESG 경영이 답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제가 back to the basic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에 충실하자는 말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은 ESG 또는 ESG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ESG나 ESG 경영이나 같은 의미로 볼 수도 있고, ESG를 기업 경영에 적용하는 것이 ESG 경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신문에 칼럼을 많이 쓰는데, 엊그제도 세 군데 신문에 칼럼을 썼습니다. 근데 저는 새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인수위원들을 발표를 했고, ESG 전문가라는 인수위원의 양력을 인수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어디 기업체에서 ESG에 대해서 딱 2년 부문장인지 책임자를 했어요. 그런 사람이 ESG 정책을 수립한다고 하고 있어서 제가 칼럼에도 그런 걸 썼고, 그리고 ESG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제가 왼쪽에 그림이 빙산입니다. 다 아시죠? 근데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제 쉽게 설명드리려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그렸는데, ESG 또는 ESG 경영이 아주 큰 빙산이고, 그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ESG와 중대재해처벌법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종수 이사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발표한 자료에도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표현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 단어 표현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 처음 ESG를 설명하는 단어부터 틀리면 그 다음이 계속 틀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털 같은 데서 ESG를 찾으면
1번처럼 나옵니다. 다 같이 저렇게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말. 근데 저는 저 표현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 환경은 뭐 이론이 여지가 없고 사회가 아닙니다. 사회 그러면 소사이어티 그러는데 소사이어티가 아닙니다. 저긴 소사이어티가 아니고 그냥 사회 그러면 사람들이 사회가 뭐지 그러는데 그 사회가 아니고 사회적 책임, 소셜 리스폰서빌리티 또는 사회적 지속 가능성, 소셜 서스테이너빌리티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써서는 두 단어 중에 앞에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어권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문제입니다. 저거를 사회라고 쓰고 있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지배구조는 거기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가 지배구조고, 그러니까 그 ESG를 아주 좁게 봐서 그 ESG 투자 관점에서 보면 그 지배구조가 맞는데, ESG가 그 기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정부, 공공기관, 학교 모든 조직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투명 경영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 일본어로 표기가 되고 자료가 나오는데 2번은 매경에서 올린 자료입니다. 저게 조금 더 나은 표현이고, 보세요. 기업 활동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그래서 ESG는 개별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를 키워드로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매경 기자 출신인데 그 언론 수많은 수십 개 수백 개 언론 중에 매경만이 그 ESG를 환경, 책임, 투명 경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나머지 모든 언론은 그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고 뭐 다른 사람들은 뭐 그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틀렸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그렇게 주장했는데 매경만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또 맞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3번은 제가 쓴 MHN이 제 이름 이니셜입니다. 문영남이고, 그 ESG의 1번에 보시면 기업의 그것부터 틀렸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조직의 3번에 모든 조직에 해당되는 거고, 비재무적 요소도 수십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비재무적 요소 중에 지속 가능성 요소인 환경, 책임, 투명 경영 그렇게 하면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 혼자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주장을 했는데 지난달에 아주 저한테는 굉장히 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국립국어원에서 ESG 경영을 순화한 표현을 발표를 했어요. ESG 경영이라고 하지 말고 환경, 사회, 투명 경영이라고 하자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말을 안 들었는데 이제 정부에서 저렇게 발표했으니까 저렇게 고치면 좋겠고, 근데 G를 투명 경영이라고 한 건 좋은데 저게 뭐냐면 환경 경영, 사회 경영, 투명 경영입니다. 환경, 사회, 투명하고 띄었기 때문에. 근데 문체부하고 국립국어원이 그 G를 투명 경영이라고 표현한 건 좋은데 또 사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안 고쳤어요. 근데 말이 안 되죠. 환경 경영은 말이 되고 투명 경영은 말이 되는데 사회 경영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회는 책임으로 고쳐야 되고, 그나마 크게 틀린 두 가지 중에 한 개를 고쳤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주장했던 거, 그다음에 문체부에서도 저렇게 했으니까 G를 거버넌스라고 하지 말고 투명국 경영이라고 하고, 사회도 사회라고 하지 말고 두 단어로 하려면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고 한 단어로 하면 책임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시작을 해야지, 개념이 틀리니까 계속 이어서 틀린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 자료들은 틀린 게 많고, 그래서 제가 외국 자료를 가져왔고, 여기 보시면 소셜의 첫 번째가 기업이 사회에 공헌하는 것들, 그다음에 교육 지원하는 거,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거 이런 것도 포함되고, 거버넌스에 보면 첫 번째가 기업의 지배 구조가 들어있죠. 그다음에 그 경영 모니터링 시스템, 그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서로 컴플라이언스. 그래서 그 컴플라이언스는 그 준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발표하신 거 보면 그런 산업 안전 관련해서 책임자를 두고 조직을 전담 조직을 두고 책임자를 두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컴플라이언스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CP 등급이라고 해서, CP가 회사체가 아니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CP 등급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7년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기업을 평가하면 평가에서 트리플 A부터 등급을 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주는데, 그러니까 지 부분은 그 CP 등급 평가를 참고하면 구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 거기서도 그 CP 그 전담 조직을 두면은 꼭 둬야 되는 건 아니,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CP 전담 조직이나 전담 인력이 있으면 그 평가의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E와 S와 G의 이제 각각의 그 전담 조직, 전담 인원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돼서 ESG 전담 조직 안에 이 환경에 대한 부분, S 그런 사회적 책임 안전에 대한 부분, G는 그 투명 경영이나 윤리 경영 이런 그런 포괄적으로 ESG 조직 내에 각각의 담당자들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내용은 넘어가고, 아까 그 발표 전에 밖에서 그 고용노동부 국장님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하고 나서 사고가 한 50% 줄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했는데 작년 1월 8일부터 그러니까 작년 1월 27일부터 2월 26일, 그 다음에 올해 또 같은 기간을 비교하면 사망사고는 한 30% 줄었습니다. 30% 줄고 사망자 수는 한 20% 정도 줄었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건 중대재해처벌법 얘기는 많이 나올 테니까 생략하고,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각종 로펌이나 무슨 컨설팅 회사들이 그 영업 전략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넘어가고, 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ESG에서 E는 친환경,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 S는 사회적 책임이나 책임 경영, 그다음에 G는 윤리 경영, 준법 경영, 투명 경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ESG 경영 이 기본이 되면 중대재해처벌법도 당연히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어렵게 해외 기관으로부터 구한 자료인데, 테슬라의 5년치 그 ESG 점수입니다. 제가 그 이메일을 보냈더니 엊그제 국제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숙대 출신이라고 그래서 하여튼 특별히 자료를 구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려면 어떻게 하니까 자료를 여러 기업들 자료들을 보는데 월 100만 원이라고 그러네요. 근데 내가 돈은 없다. 그냥 좀 내 연구 목적으로 좀 달라고 그랬더니 테슬라에 대한 자료는 한 15페이지 되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앞장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산업안전 관련 부분만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서부터 이렇게 2020년, 2016, 17, 18, 19, 20, 25년치 자료고, 그러니까 그 기업들의 그 ESG 구체적인 항목들이 어떤 것들인지 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게
그 소셜 부분의 첫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그런 산업 안전 관련 부분들이 있는데 중간 아래에 보면 인저리 레이트, 그래서 인저리가 보통 상처 같은 건 인저리 그러는데 재해입니다. 사망, 질병, 그런 다치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그 시간, 인원수 이런 것들을 다 테슬라의 경우입니다. 그 숫자가 빈칸으로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지표에 대해서는 true, false, 그 yes, or no로 표시한 것도 있고, 수치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ESG 경영에서 산업 안전 관련해서 어떤 지표들, 어떤 수치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선진국 사례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KESG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는데 저는 이것도 문제가 많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그렇지만 참고할 게 KESG 가이드라인에서 소셜 부분에 보면 1번부터 9번까지가 있는데 4번이 산업안전 부분이고, 거기 보면 조금 전에도 발표하셨지만 안전보건 추진 체계를 갖춰야 되고 산업재해율을 줄여야 되고, 이런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ESG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전혀 별개가 아니고 ESG의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아주 관련 깊은 내용이 들어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ESG 경영의 실천을 통해서 산업 안전을 확보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준법 감시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시간에도 계속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냥 세부적인 내용이고, 저는 큰 그림 속에서 CEO라면은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ESG 전반을 잘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ESG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잘 알고 그걸 잘 실천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바람직한 마인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 의견은 좀 러프하게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후 발표자님들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